50대와 60대,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에게 노후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단어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더욱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가족을 위해 조금만 덜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도 있지만 끝나지 않는 생계의 압박과 정년 없는 비정규직의 불안 속에서 과연 삶의 여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잘리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비정규직 경비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잘리지 않으려는 사투, 비정규직 경비원의 처절한 생존기와 가족 부양의 굴레,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책임감. 50대, 60대가 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나이에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며 살아야 한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정년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나 자신도 살아야 하니까요. 특히 비정규직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 글에서는 50대와 60대가 처한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한숨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하루.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영수 가명씨는 올해 59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50대 초반에 구조조정을 겪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새벽에도 출근을 반복하는 그의 하루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잘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입니다. 회사는 언제든 외주 업체를 바꾸거나 고용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입지가 약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나 혼자 편해질 수는 없어요. 아이들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고 은퇴 후 아내랑 최소한의 생활비는 마련해야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하지만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사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례 이 건강 문제에도 멈출 수 없는 현실. 이종수 가명 씨는 64세로 경비원 일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 오래 서 있기도 어렵지만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내의 병원비 때문입니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월 30만 원 남짓한 병원비는 이 씨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매일 3교대로 근무하며 고된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버티는 거죠. 나 대신 누가 돈을 벌겠어요. 병원비는 한 달만 밀려도 바로 문제가 되니까 쉴 수가 없어요. 이 씨의 상황은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자녀 부양. 박정호 가명 씨는 62세로 올해로 경비원 일을 시작한 지 4년째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할 줄 알았는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난으로 인해 두 자녀 모두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언제 독립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월세와 생활비를 도와줘야 하니까 은퇴라는 건 우리에게 사치에 가까운 얘기죠. 박 씨는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지만 그의 월급은 고작 200만 원 남짓입니다. 그는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매달 빠듯한 생활은 여전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 위 사례들은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은퇴 후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꼭 경비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끝없이 일을 해야 할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왜 개인에게만 집중될까?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 적정한 근로 조건, 그리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변화하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첫째, 재정적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에도 이를 이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둘째, 건강 관리를 우선으로 하세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나누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모두가 작은 책임을 나누면 큰 짐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잘리지 않으려는 사투를 벌이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비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해야 하는 현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할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끝나지 않는 생계의 굴레, 은퇴 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왜 경비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감을 느낄까? 비정규직 경비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은 경비원이라는 특정 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끝없이 일을 이어가는 모습은 지금의 50대와 60대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 비용까지 고려하면 은퇴 후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특히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높은 주거 비용은 젊은 세대가 자립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은퇴 이후의 삶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은 불안한 상태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생계의 현실. 사례 1. 은퇴 후 파산 위기에 놓인 50대 부부. 서울에 사는 박씨 부부는 정년퇴직 후에도 아파트 대출과 자녀 교육비를 갚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며 월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고 은퇴 후 3년 만에 남은 자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은퇴하면 좀 쉬고 싶었는데 빚과 생활비에 쫓기다 보니 결국 다시 일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례 2.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자녀들. 경기도에 사는 이 씨는 은퇴 후에도 두 자녀의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씨는 경제적 부담감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애들한테 손 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 애들이 잘 될 거라는 생각에 계속 참고 있어요. 사례 3.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증가. 60대에 접어든 정 씨는 은퇴 후 고혈압과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매달 의료비로 3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노동을 지속할 수도 없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으면 이게 무슨 노후인가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1.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막연히 은퇴 후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과 라이프 스타일 계획이 필요합니다. 월별 고정 지출과 예상 의료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건강이 곧 경제력이다. 은퇴 후에도 노동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노년의 건강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3.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자녀 세대와 경제적 지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녀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부모 자신의 삶도 지켜야 합니다. 4. 소규모 자산으로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라. 최근에는 소규모 투자나 취미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게는 블로그 운영이나 소규모 농업부터 크게는 임대사업까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변화. 개인적인 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은퇴 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품위 있게 만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연금 제도의 개선. 국민연금만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연금 지급액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노년층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 일자리도 더 나은 조건으로 제공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 분담. 가족 부양의 책임이 한 세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맺은 말. 비정규직 경비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50대와 60대가 처한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노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은퇴 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